안녕하세요. 저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심은석 교수로 합니다. 오늘의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시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 시치료에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 뭐냐면 실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시치료의 일부분을 제가 조금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하나로서 오늘 시치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에 투르게 네프란 사람은 신의 목소리라 얘기를 했고, 또 워드워즈는 인간의 감정이 분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시는 우리들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시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볼 때에, 한편의 시가 우리들 사회에서 던져주는 화두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많은 희노애락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슬픈 사람들에게는 한편의 시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이 한편의 우리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욕망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삶을 영해오던 사람들에게는 그 욕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 한편의 시라고 볼 때에, 이 시는 실질적으로 여러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치료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어버이날 정도 되면 항상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종삼 시의 장편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한 8행 정도, 그러니까 2연의 8행 정도가 되는 시인데, 이 시를 제가 한 번만 잠깐만 읽어드리면,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 균일상 밥집 문턱엔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연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라는 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거지 소녀가 매일매일 밥동량을 하다가 오늘은 어버이 생일날이라고 해서 바로 이 10전 균일 밥집 문턱에 당당하게 서서 그리고 10전짜리 2개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달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볼 때에 거지 소녀가 자기가 밥 세끼 얻어먹기도 힘든 이런 세상에 바로 이 장님의 어버이를 모시고 와서 생일날이라고 식사 대접하는 이 순간의 시야말로 우리들이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또 비롯되지만 대학생들한테도 반드시 읽어봐야 할 그런 필독적인 시가 아니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효심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고전에서 심청전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심청전에서도 심청이가 바로 자기 몸을 임당수에 빠주고 그로 인해서 부모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같은 효심이 있는 고전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김종삼 시인의 장편투라는 이 시 역시 바로 우리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한편의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버이 때에 이런 시를 학생들한테 들려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도 합니다. 또 우리가 김소울 진달래꽃이라는 시와 버금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
그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시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가 되겠습니다. 이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행이 되겠습니다. 1년이 4행이고 그리고 2년이 4행이고 이제 그 3년이 이제 1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를 보면은 이 윤동주 시인이 성찰하는 모습이 참모습, 어떤 거울에 비춰보고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이 같은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생산적 가치보다는 교환적 가치에서 많은 모순점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우리는 지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금전치료계, 배금주의의 사상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일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시를 한 편을 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우리는 우리보다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뒤돌아보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윤동주의 서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유독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가 아니라 이 서시는 바로 이 정치가들 또는 위정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를 한답시고 자기 어떤 주민이나 우리들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 이런 정치인들은 이런 윤동주의 서시를 한 번쯤 우러러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는 젊은 나이에 요조를 했습니다마는 그 옥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이 젊은 나이에 20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시인을 한국 문단에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또 우리에게 되는 상당히 보배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인류 보편의 명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명제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가치 탐구를 하는 것이 이 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타인을 위한다는 것은 그 타인이 정신적인 질병이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질병이라든가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 시 한 편의 시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을 갖는 이것이 곧 우리는 시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종삼 씨의 장편 이 투라는 이 시를 보면 원래는 이 시가 1917년도에 그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국회를 동원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 임명이 된 그때 2017년도 11월 27일 날에 이 취임식 중에서 바로 김종삼 씨의 시 장편 2를 우리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낭송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임사를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낭송했는데 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취임사 속에 이 시를 넣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이 장편 2입니다. 이 장편이라는 것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의 아주 짧은 우리가 흔히 꽁투어툰 여편이라고 일컫는 분량에 따른 소설의 한 갈래의 이름입니다. 그 손바닥 장자가 말해주듯이 길이가 그만큼 짧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제 소품 혹은 작은 풍경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풍경을 들여다보자면 모든 메뉴가 십전인 청계천에
밥집에 거지 소녀가 거지 아버지와 함께 들어선다. 그래서 이 시 속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두 사람의 행색이 아마 그 어버이가 초라했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아버지가 장님이었고 주인장은 혹 거지들이 동량을 얻으러 오지 않은가 라고 알고 소리를 질러 내쫓을 했으나 그 어린 소녀, 거지 어린 소녀는 태연하게 10잔짜리 두 개를 내보이며 아버지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소녀의 당당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 차림새를 보고 혹은 생김새를 보고 상대의 가치를 지레 판단하기보다는 지하 새방에 살면서도 고급차를 끓여야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집 주인이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장님 아버지를 이끌고 들어서는 소녀를 보고 분명 동량치로 오인했을 것이고, 그러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태연하였다. 소녀가 태연할 수 있던 것은 장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십전균일 밥집에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20전을 들고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 김종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 시를 소개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바로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고 했듯이 헌법이 입각하여 모든 사건은 판단된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차림새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떤 가치, 이 김종삼 시인이 이 시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차림새, 생김새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헌법재판관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이 시를 낭송했는데, 바로 뭐냐면 바로 이진성 이런 헌법재판관까지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시가 바로 김종삼의 장편투라는 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좌우지간에 어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이 시를 읽어봄으로써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과거 급제에도 바로 이 시제라는 바로 이 시험 문제에도 이 시제가 줘서 시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급락하는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제 반성 없이는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영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은 반성이라는 시만 제목만 가지고, 물론 이제 부제가 따로 있겠죠. 반성이라는 시만 가지고 거의 1200편 이상 넘게 쓴 시가 있습니다. 김영승 시인이라고. 근데 이분은 이 반성을 통해서 우리들 사회에 일반인들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깨우침이 일러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바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든 사람, 또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람,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가 갖는 사회적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모든 정보 매체가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사회 변화가 이렇게 추구되지만, 아직까지도 그 삶 속에서는 이같이 문학이라는 또는 시라는 인문학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인문학이 바로 우리 사회 저변에서 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문학이 발달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가 하나의 문학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인문학 요소를 더더욱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이 시적 가치가 더 강하게 부여되고 이것을 우리는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세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죽은 사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인문학이 살아야지만이 국민의 정신 건강이 건강해지고 그런 면에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건강한 사회 속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 같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편의 시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이 시추로에 관련된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